이 경매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이게 NPL 채권이라는 걸 회수하기 위해서 이 경매라는 수단이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본인의 일반 법인 Y 낙찰자 이 둘간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X가 Y에게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알기 이 뭐예요 이게?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두 대표님과 같이 잠깐의 스포가 있었네요. 네네. 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두 번째 책 출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네, 박수가. 제가 앞서서 강의도 뒤에서 듣기도 했지만 아직 책 내신 소감을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좀 책 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책이 좀 근본 없이 좀 책을 적어가지고 개념이 없이 적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근데 두 번째 책은 좀 개념 이씨 이런 부분들이 실제 NPL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그냥 단순한 법 조문이나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활동하면서 느꼈던 체득한 부분들을 조금 글로써 좀 개념 이씨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이번 책, 두 번째 책 출간이 저에게 좀 다름의 좋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머러스하시게 이번 책은 좀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그만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더 있을까요? 첫 번째 책은 그냥 저의 경험담에 빗대어서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양수하고 뭐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 그냥 풀어냈다면 이번 두 번째 블루오션 NPL은 실제 NPL을 창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혼자서도 NPL업을 하실 수 있게끔 하나의 가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 이번 책은 약간의 가이드북.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제 책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어렵지 않게 손쉽게 NPL업을 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랄 뿐이고요. 적당히 하셔서 저희 경쟁자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 들어봤는데 또 우리 두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살짝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번에는 두 대표님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최근에 창원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회사도 같이 이사를 하셨나요? 네, 뭐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올라올 때 단신으로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NPL업을 시작하게 된 게 창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창원에서 대부업을 만든 게 2015년도일 거예요. 2015년도 그 전에는 제가 경매 컨설팅을 했었고 그 법인은 2012년도에 만들었던 법인이고요. 그 법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부업법 2017년도 만들어지면서 1호 법인이었었죠. 그래서 그 법인의 본점을 서울 이번에 강남으로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 서울 생활은 잘하고 계신가요? 너무 고독합니다. 네. 서울 생활 쉽지 않아요. 네. 이 일을 하시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오셨어요. 보니까 뭐 영업사원, 유통 MD, 또 바리스타 되게 다양한 직군을 거쳐 오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 중에서 혹시 NPL이라는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 성향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향이고 남들에게 좀 뒤처지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서 이제 저도 다양한 투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공을 하려면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투자 수단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투자 수단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 투자라는 게 너무 불변되고 예측하지 못하면 손실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경매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경매를 보다 보니까 이 경매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이게 NPL 채권이라는 걸 회수하기 위해서 이 경매라는 수단이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때는 또 법무사 준비를 또 했었었고, 그래서 또 법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 물건하고 채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개념 있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 NPL이 정말 블루오션이구나, 남들이 모르는 정말 숨겨진 투자 수단이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연락이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도 우리 두 대표님 굉장히 프로 엔저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이 엔저러 중에 크리에이터, 대부업자, 또 강사, 저자 등등 우리 두 대표님을 나타내는 이 직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프로 엔저 중에서 우리 두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직업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대법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그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좀 무거운 이미지가 있는데, 대법자처럼은 안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너무 크게 웃습니다. 대법자처럼. 그래서 처음에 저를 만나신 분들은 좀 건달처럼 생각을 하시고 상당히 긴장하고 저를 만나시는데 그렇지 않다, 의외다.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꼈던 게 NPL업을 오래 해서 NPL 특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잠깐 몇 년 전에 MBA 특강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없었는데, 행복한 순간이 없었는데, 강의라는 게 대중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알려주고 눈빛 보고 소통하는 게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직업군 중에서도 그냥 강사, 강연자 뭐 이런 게 저는 더 좀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강의하면서 약간 뭐 즐거운 순간도 많았겠지만 소통하는 순간도 많았겠지만 좀 이때 당황스러웠다 그런 적도 있었을까요? 지금같이 조용한 분위기가 상당히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벽보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 네. 뭐 그런 게 있죠. 이렇게 NPL이라는 그런 주제가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는 난이도를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 입장에서의 정말 저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강의 피드백을 받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때가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겠죠. 좋습니다. 이쯤에서 팩트 체크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불경 1호 등록 대부업자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NPL이 지금보다 더 미지의 영역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당시에는 어땠나요? 여러분들 그 사자성어 중에 무주공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깃발을 꽂는 자가 승리하는 시대였어요. 이미 그 당시에 서울 수도 권역에는 나름의 NPL 생태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돈 있는 분들끼리 몇몇 분들이 모여서 채권을 사고 팔고. 근데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그런 개념이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가서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면 잡상인 취급을 많이 받았었어요. 채권 사러 왔다. 저희는 그런 거 없대.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NPL 거래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한 다음에 NPL이 없대. NPL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아요. 문전박대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또 NPL에 당연히 대표님이 직접 투자하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장 드라마틱했던 그런 수익과 제일 좀 마음에 아팠던 그런 손실의 순간 하나씩만 소개해 주세요. 제일 드라마틱했던 수익은 예전에 공장 NPL을 주로 했었었는데, 사후정산 계약이라고 해서 제3자를 통해서 입찰도 다 맞춰놓고, 그렇게 해서 사후정산 계약, 다만 제3자의 입찰로 인해서 본 계약이 기성이 안 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계약하기로 했던 그 금액보다 누가 이제 정신 나가 입장에서 고가 입찰을 하지 않는 한 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서 누가 정말로 고가 입찰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4, 5억을 한 번에 벌었던. 네. 원래는 4, 5억 할인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네. 4, 5억을 더 벌었던 함안에 있는 모 공장. 이모 씨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수가 지금 10기까지 나와 있는데 1기에서부터 10기까지 다 모든 투자자분들이 성공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손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신데 그건 뭐 제 주관적 욕심입니다만은 손실 보신 분들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고 케어를 해드렸다면 손실 폭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죠. 많은 분들이 우리 두 대표님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조언을 구하고 계신데 두 대표님도 또 개인적으로 멘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병아리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NPL이 뭐예요 하면 부실 채권이요 할 때가 있었어요. 강의료가 그 당시에 550만 원이었어요. 사주 과정에. 그거 저는 2번이나 들었거든요. 금요일날 창원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야간 버스를 타면 성남시에 있는 분당 야탑동 한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야간 버스가. 거기에서 딱 내리면 새벽 한 3시, 4시 정도 같아. 거기에서 대합실에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이제 설렁탕 먹고 가는 건데 그때 저한테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 유동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진행해서 특정 소수만을 해서 그때 한 6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 6명 중에 한 명이었고 그분한테 제가 많이 배웠었죠. 혹시 그분이랑 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그분이 하셨던 좀 이거는 도움됐다 하는 말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채권 평가에 대한 기준과 개념을 확실하게 제가 그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은행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한 우리 두 대표님 이제 최종 목표나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NPL 비즈니스도 대중화가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금융시장에서의 이 채권을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나 손쉽게 NPL 채권을 투자하고 수익을 보고 그리고 상호금융사들은 지금 NPL 채권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한 채권들을 잘 유동하는 생태계를 제가 별도로 만들면 그런 이금융권 채권 생태계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랑 끝까지 가실 분들을 모시고 저는 저축은행 인수하고 싶습니다. 네. 돈 걱정 없이 한번 NPL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우리 지리은사 씨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두 대표님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네네. 자산으로만 놓고 보면 네. 자산도 빚도 부채도 자산에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잠을 못 자. 가슴 떨려가지고. 네, 농담이고. 저는 저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더 큰 부자를 오늘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네. 한동안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2부는 슬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부가 진행되도록 하니까 그때까지 잘 집중하고 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부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이 포스트잇으로 붙여주셨는데 어떤 질문 먼저 해볼까요? 저는 잘생겼던 우유빛깔 두이연 누가 적으셨어요? 아니 여기 실물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잘생겼다. 영상에서만 뵙던 대표님을 실물로 영접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영상이 실물을 못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이거 누구세요? 역시 감사합니다. 아유, 아까 근데 사진하고 딱 섰는데 사람들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사진을 상처가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질문이 은행하고만 채권 계약하나요? 어떤 분이 질문하신 거예요? 은행하고만 채권 계약을 하나요? 누군가가 하셨나 봐요. 약간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실 수가 있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에? 없어? 그러면 버릴 거예요.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네. NPL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는? 이건 누가 질문하신 거예요? NPL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는? 피디님께서 질문하셨군요.
이러면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잖아요. 자, 간단 명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NPL은 무슨 정보예요? 내 개인 정보를 내가 모르는 제3자들이 투자라는 명목 아래 전전 유통하고 돌려서 보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기분 좋아, 나빠? 자,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대출하는 서류들을 한번 뜯어볼까요? 처음에 어떤 서류 준비해요? 대출 약정서도 있고 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있고 주민등록증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앞뒷면. 그 다음에 주소 이력 다 포함된 초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등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연대보증 입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들어갑니다. 소득증명서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퉁쳐서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부르죠? 개인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개인정보는 잘 관리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전전유통되어야 될까요?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업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2017년도에. 특정한 적격자만이 채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게끔. 그래서 NPL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다음 질문은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신협이나 수협 등 이 금융에서는 감사 제도를 핑계로 론세일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거래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혹시 사후 정산이나 입찰 대회 맞죠? 네. 대회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 누가 해주셨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이었어요. 답변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될 정도로. 자, 여기에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신협과 수협은 회계 관리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한 번 돈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사후정산의 본질적인 부분은 외관상으로의 계약과 내부적 거래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부적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페이백이라든지 사후정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은행에 들어간 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입찰 대리라든지 사후정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금융권에서는 감사제도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명분이긴 한데 론세일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못해요. 왜? 론세일이 어떤 양도예요? 확정 채권 양도잖아요. 확정적으로 이 채권을 제3자에게 깔끔하게 매각하는 방식 이외에 사후정산이라든지 일부 론세일이라든지 아니면 채무인수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많을 수밖에 없는 이해 당사자들 중에 혹시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 수협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자금을 편취하거나 사기치거나 그런 일 많죠. 즉 그런 이해관계가 많은 계약 구도를 만들면 장난을 많이 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후정산이라든지 다른 계약관계 속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이 입김이 커요. 그러면 커미션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도 너무나 잘 조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론세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다음 질문은 두 대표님이 한번 골라주세요. 어떤 거 할까요? 이거 하나 할까요? 좋아요. NPL 비즈클래스 수강을 고민 중인 사람에게 꼭 론마켓에서 수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 어느 분이 하셨어요? 본인이 하셨어요? 엄청 영해 보이시는데 돈은 있으세요? 우리 수강료가 좀 비싸서 그래요. 돈은 있으세요? 있다고 하시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분한테 답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본인이 여기 왜 오셨어요? 네? 돈 벌려고요? 화나신 줄 알았어. 자, 그러면 다른 선택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 이유가 뭔가요? 제일 신뢰가는 사람, 믿을 만한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신뢰가 간다, 믿음이 간다는 어떤 포인트에서 느끼시게 됐나요? 일단 대외적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쓰는 것도 그렇고 네. 뭔가 좋은 얘기 알려주고 옆에 있는 분이 우리 몇 기시죠? 비즈클래스 2기시죠? 요즘에 날라다니신다고 아파트하고 다가구하고 이번에 토지까지 저랑 같이 해요. 혼자 돈 벌지 마시고. 네.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NPL 비즈클래스가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가입하면 내가 부자 되게. 근데 아니에요. 내가 동해야 돼, 마음이. 그런 마음에 동하는 건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셨을 때 그런 강력한 동기가 되셨냐 안 되셨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한다, 가입하지 않는다는 벌써 답을 본인 스스로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가입하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네. 답변 되셨나요? 그 계좌 있죠, 네. 대부업을 하려면 어떤 멘탈이 필요한가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대부업을 하려면 우선은 조금 나 자신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걸 끌어올려야 되냐면 나의 악독한 모습을 끌어올려야 돼. 왜냐하면 모든 거래 관계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의 숨겨져 있는 그런 악한, 그러니까 독한 채권을 추심한다라는 개념에서의 채권을 쫓아간다라는 개념의 추금력이라고 합니다. 추금력. 추금력은 채권의 본질적인 담보 물건이 변하더라도 그 채권에 변화되는 유형의 물건에 미친다. 네, 미치는 게 아니고 미친다는 뜻인데 그걸 추금력이라고 합니다. 그 추금하려면 독해져야 돼요. 얼마나 독해야 돼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좀 독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NPL업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거의 어떤 질문일까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문제를 내놓으셨는데요. A 대표가 이거는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문제 내신 분? 어쩐지 처음부터 좀 살짝 거리감 들긴 했었어요. 자 A 대표가 본인의 대부법인 X 채권자, 쓰는 문제가 없나요? 본인의 일반 법인 Y 낙찰자 이 둘 간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X가 Y에게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밝히시. 이 뭐예요 이게? 나 문제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문제 푸는 거거든요. 이때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는가? 당연히 작성하셔야죠. 자, 사람이 하는 구두상으로 하는 구술로 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적으로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자, 구두 합의도 성립했다 안 했다?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말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성립한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화된 자료, 소증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대부법인 낙찰권, 문제 풀기 싫다니까. 아무튼 자, 본인의 일반 법인 낙찰자 두 간의 사후정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권리의 변동은 당사자 간의 구두상으로서의 합의로 성립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권리의 변동을 나타내는 대항력 구비라고 합니다. 내부적 거래관계에서 주관적, 그 다음에 객관적 의사의 합치로 할 수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요청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계약서가 필요하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짜증. 네. 다음 질문은 이건 뭐예요? 잠시만요. 이거 혹시 누가 적으셨어요? 아니, 보라색 띠지에 보라색으로 글자를 적으시면 어떻게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보인다. 네. 자, 잠시만요. 네. 어느 질문일까요? 어제 신협을 방문했어요. 네네.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네. 원금 할인을 좀 요구를 했는데 할인을 하면 분지권 대출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NPL 비즈클래스 수강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쉽다. NPL 비즈클래스에서 알려주는데 너무 아쉽다.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힌트만. 자, 계약이 안 된다라는 건 내가 5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요청하시는 거는 지금 10을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5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10을 달라고 하면 계약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조건이 맞지가 않아. 근데 그 조건을 명분이 씨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NPL 비즈클래스에서. 그렇죠.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할인해 달라고 하셨어요? 10% 할인. 그러면 옷을 다 벗으란 얘기인데, 그러면 담당자가 좋아할까요? 네. 그럼 팔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비즈클래스 관련 질문도 하나 있는데 네네. NPL 비즈클래스 수업 중 에피소드 들려주세요. NPL 비즈클래스의 특징이 뭐예요?
소수정예. 그 소수정예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니까? 은행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강의실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강의실에서는 기본적인 은행을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영어와 개념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은행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은행을 갔을 때 좀 개념 이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몇 기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실채권을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주분이 연체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갔어. 그러면 그 은행 담당자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왜 망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면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러한 숨겨진 정보가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어. 나오고 나서 꼭 어디를 가? 우리 유동화 금융인데 꼭 다부 물건을 부동산을 봐야 되겠대. 가서 누구를 만나면 절대 안 돼. 채무자 만나서 자기 채권 사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차주는 내가 대출받은 은행에 내 채권이 대부업자에게 자기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거래가 될 수도 있는 협의를 보고 왔다면 기분 좋을까요? 그리고 주변 공인중개사들 찾아다니면서 이 부동산 경매 나올 거니까 그거를 차주분이 있는 데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한번 멱살 잡혔던 적이 있어서 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저기 별표친 질문이 지금 딱 눈에 띄는데 그 질문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개인도 근질권자의 지위로 NPL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해요. 이거 어느 분이세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두원이가 누구예요? 아니 저 두씨인데 왜 자꾸 내가 이씨로 알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두원 대표 저번에는 8기신가요? 9기신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두원 대표님한테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 그때 차마 말을 못했어요. 너무 잇몸만개로 해맑게 웃으셔서 저 두이현이에요. 네. 그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질문. 6억 대출 한도, 물건별 한도인지 인별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왜 나한테 물어? 누구예요 이거? 아 대표님이세요? 그럼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자명한 내용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을 입찰범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이 리밋이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실고주까지 돼버리니까 투자라는 개념에서의 접근은 더 이상 보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회수라는 개념에서 낙찰가율이 떨어지면서 보조적으로 가니까 우리도 그런 채권들을 가지고 협의를 볼 때 저가 낙찰될 우려의 가능성까지도 감안해서 채권자하고 협의를 보셔야겠죠. 왜? 채권자가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채권을 사오나 낙찰가율이라는 그 절대적인 전제는 똑같다. 근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한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은행이기 때문에. 왜? 은행은 결산기마다 그 채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산 건전율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어차피 대전체가 똑같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채권의 감가 요인으로 명분이시 설득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번에 대출이 특정한 지역에 뭐 특정돼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낙찰가율이 떨어진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더 잘 됐다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번에 규제 대상 지역이 어떤 지역들을 특정을 한 거죠? 수도권에 어떤 지역? 왜 투기가 LG로 지정됐을까?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은행은 NPL 채권을 팔아야 되죠. 내가 은행 담당자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의 채권은 낙찰가율이 보장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보장되어 있죠? 되어 있죠? 그럼 그 채권을 팔아, 안 팔아? 은행의 자산 건전성 비율이 평균적으로 3% 이내로 관리하라는 게 지침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낙찰가가 확실한 그런 우량 지역, 초우량 지역에 있는 채권들은 애초부터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만 넣으면 알아서 회수될 지역인데 굳이 팔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는 역설적이게도 팔 이유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오히려 기회지 않을까요? 기회지 않을까요? 어차피 있어봐야 낙찰가율 떨어질 거고, 그죠?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건
자, 초우량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은 낙찰 가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런 물건들은 채권들은 팔아요. 근데 핵심 지역도 이제는 거래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거죠. 내가 실수요자고 NPL을 확보해서 실제로 한번 취득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기회가 되는 거죠. 완전 기회가 되는 거죠. 답변 됐나요? 클로징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까지 이렇게 마무리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유익하셨나요? 네, 그럼 우리 이렇게 론마켓 TV 북토크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